일명 실화법이라고 하고 정상적인 법의 명칭은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다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재의 대부분은 방화가 요즘 가끔 이렇게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 실화입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불을 내어 먹는데 1961년도에 실화법이 만들 때는 이렇게 실화법이 만들었습니다. 불을 냈을 때 중과실이 아니면 인근의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과실로 불을 내어 먹은 경우는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절에 1961년도에 법을 만들 때 불을 내어 먹고도 그 가게의 과실이 크지 않으면 인근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실화법이 2009년도 와서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실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최초 불이 난 곳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리고 소방법에서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인이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 지고 계십니다. 작동 기능 점검에 대한 사실 방대합니다만 좀 몇 가지 점검 전에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물론 소방시설과 관계가 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한다니까 그동안 한번 참여해보자 해서 오신 분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꼭 내가 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또 상식으로 이렇게 또 기본으로 하나의 부여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참고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점검 준비사항. 반드시 내 건물에 대의를 올려서 점검을 할 때는 점검 안내문을 게시하고, 때로는 방송 설비가 있다면 방송을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앞전 시간에 배운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표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점검 공구 및 장비를 준비해야 됩니다. 점검 공구 및 장비를 가져야 우리가 점검이 된다는 이야기죠.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열 연기 감지기를 시험하는 이 시험기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하고, 그 다음에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전압 전류 측정기. 이거는 우리가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가장 필수적으로 지참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구 정도를 가지고 전압이 몇 볼트인지 하는 정도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점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점검 전에 안전조치 사항은 수신기에 소리 나는 스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종 스위치, 그 다음에 기구경종 스위치, 비상방송 설비가 있는 경우는 비상방송 스위치, 그 다음에 부저전기 스위치 등등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스위치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점검하시기 전에 전기에 두셔야 됩니다. 전기에. 자, 급작스럽게 하재 감지기나 설비를 작동시키면 순간적으로 벨이 땡하고 오르기 때문에 당황해서 스위치가 눈에 안 보입니다. 빨리 끄야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먼저 정지시켜두고 점검하시고, 필요할 때 스위치를 찾아서 짧게 올려주고 또 정지시키고 이렇게 먼저 떠두고 하셔야 되고, 다음에 자동 소화 설비가 있는 경우가 없겠지만은 혹시 자동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나 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 다음에 방화 셔터,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설비들이 있으면 반드시 자동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연동 정지 스위치를 정지해두고, 방화 셔터가 있다면 자동 수동 정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지해두고 필요한 경우에 자동에 부어서 작동되는 거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점검하기 전에는 모두 정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설비가 작동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정지해 두고 점검에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필요한 경우, 주차장 같은 경우에 준비작동 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경우는 때로는 밸브도 잠궈도 필요할 때 열어야 하겠지만 잠궈두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을 실시하는데 먼저 작동 기능 점검표에 있는 항목별 점검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록하셔야 되겠죠. 그 문제점을 어디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까? 파악 작성해서 소방단서에 보고서화해서 제출토록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출되는 그 보고서의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표현했습니다. 문제점은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 가능하도록 기록. 자, 이 문제점은 소방서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공사업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처리되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기록 시 용어는 법규에서 정하는 표준 용어를 사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이름이? 이름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유도등이라고 알고 계시면 한 60점 좀 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상구 유도등이라 하면 오히려 한 50점 좀 오히려 떨어지는 상태였고, 정확하게 법규상은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피난구 유도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잘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나중에 검토를 받아서 이 용어가 맞는지 물어보고 수정을 이렇게 좀 시켜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시겠죠. 자, 이런 정확하게 누가 찾아서 교체를 하면 할 수 있겠죠. 이 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딘가를 또 종류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법규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최소 2명의 인원이 있어야 점검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점검하실 때? 한 사람은 수신기에서 수시를 조작해서 배를 울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호가 들어왔는지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한 사람은 수신기에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현장에서 감지기를 동작시키거나 발신기를 동작시키면서 서로 교신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때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았어요. 나중에 보안 설명을 제가 별도로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이 끝나고 나면 원상 복귀를 실시하는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점검을 해놓고 경고 정지 다 소리랑 다 정지시켜놓고, 그다음 소화설비 다 정지시켜놓고 점검 끝났다고 그냥 보시면 원위치 정상적인 상태로 설비를 다시 다 조작해서 설비나 경고가 화재 시에 다 작동되고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또 점검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이 도사리고 있는가, 그래서 안전을 좀 우리가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설치된 소형 엔진 펌프들은 지하층 컴퍼실에 설치를 해두고 있으면서 엔진의 머플러의 배기가스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실내로 배출되는 그런 엔진이 간혹 있습니다. 그걸 장시간 점검한다고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층에서 산소 부족 또는 유독성 가스에 의해서 질식 사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나 우리가 안전에 관계된 내용 좀 더 준비하고 아시고 점검을 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점검 욕심에 점검을 하시다 보면 사고를 당할 그런 위험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검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1시간, 2시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기감기 작동 시험기 요것만 가지고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화기의 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의 종류는 이렇게 소방대를 가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A급부터 K급 하재로 구분합니다. A급은 일반적으로 나무나 종이나 일반 다이아몬드 타는 하재, B급은 기름이 타는 하재, C급은 공전중이, 즉 전기가 흐르는 전로상에서 또는 그런 기계상에서 하재가 나는 것을 C급 하재라고, D급 하재는 망가니슘 등 금속에 불이 붙는 것을 D급 하재, 그 다음에
K급 화재는 주방 안에 주방에 불과한 것을 K급 화재라고, 그 중에서도 주방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 우리 의사선생님 뭡니까? 주방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주방에 쓰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물질. 무슨 기름? 식용유. 식용유가 상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때로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 식용유다. 그래서 K급 화재를 식용유 화재다 이렇게 나옵니다. 식용유 화재가 상식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용유 화재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기름은 이게 등유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등유는 인화점 35도씨 정도 온도가 되면 전기가 발생하거든요. 전기가 발생해서 기름에 불이 붙습니다. 표면에 전기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20도씨, 35도씨보다 온도가 낮으면 등유는 증발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성냥불로 불을 더 붙여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게 인화점입니다. 35도씨 이상의 온도가 돼야지만이 전기의 농도가 많아지면서 전기에 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열을 가해서 끓이면 150도까지 불을 끓습니다. 물은 100도까지 끓지만 이 기름은 150도까지 끓고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에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150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라툼이라는 부분이, 바라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을 계속 깼을 때, 불을 계속 지폈을 때 기름을 불 붙이지 않고 그냥 주전자의식에서 기름을 넣고 계속 불을 지펴서 229도씨까지 온도를 끌어올리면 스스로 기름에 불이 일어나는 온도를 바라tum이라고 합니다. 자연 바람, 스스로 불이 일어난다 했어요. 자연 바라tum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등유는 대기에서 아무리 끓인 걸 150도씨밖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대기 중에서 아무리 끓여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등유는 아주 안전한 물질이죠. 인화점이 약 300도씨니까 평상시가 불이 잘 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앙에서 튀김 요리를 하고자 할 때 불을 지피게 되면 식용유의 온도가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그죠? 일반 기름보다 식용유는 손가락을 닿는 화상의 정도가 아주 심하겠죠. 예. 그 온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약 300도씨 정도 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농도의 전기를 발생하고 계속 끓이면 45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바라tum은, 자연적인 바라tum은 400도씨입니다. 그죠? 자, 끓으면 불이 붙습니까? 붙습니까? 무조건. 요게 낮기 때문에 등유는 이게 높고 이게 낮습니다. 식용유는 요놈이 낮고 요놈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끓는 전까지 끓이면 무조건 불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불이. 끓는 전까지 끓이면 식용유는 자체에서 불이 푹 하고 일어난 말이에요. 자, 불이 푹 하고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끓이다 보니까 푹 하고 일어났는데 불을 꺼보겠습니다. 자, 끓이나 안 끓이나. 그러면 불이 푹 하고 나서 450도씨까지 온도가 지나고 하는데 표면에 있는 불을 휙 하고 끄도 다시 불이 일어나거든요. 400도씨 이하 온도가 끓이지 않는 450도씨 온도에서 400도씨 이하로 끓이지 않으면 계속 불이 끄도 일어나고 끄도 일어나고 끄도 일어납니다. 불이 끄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끄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이.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물을 급하다고 아까 부었습니다. 어떤 문제 생기겠습니다. 물은 100도씨에 끓는 물질입니다. 그죠? 식용유는 지금 450도씨 정말 뜨거운 온도로 가는데 가다 보면 물이 순식간에 정말 끓어서 튀어나오겠죠. 그죠? 튀어나가면서 뭘 빠져나가 있습니까? 불붙은 식용유와 같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불 끄라고 해서 불을 번지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식용유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식용유가. 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해놨습니다. 소화대체해가지고 가열을 제거하라. 즉 가열시키는 가스를 빨리 잠궈야 되겠죠. 무슨 가스를 당하지 마시고 가스를 잠궈야 됩니다. 잠그고 주변에 찬 식용유, 썰어나는 찬 식용유가 있으면 찬 식용유를 가져오면 됩니다. 찬 식용유를. 그는 물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튀어나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찬 식용유를 붓거나, 그 다음에 야채가 있다면 빨리 야채를 좀 더 잘게 썰어서 담그는 겁니다. 그럼 온도를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야채를 담궈서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젖은 시트나 방석이 있으면 약간 살짝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갖다 덮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불을 끄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식용유를 소화하는 소화기가 이렇게 있다면 식용유 부르는 소화기를 하면 됩니다. K급 소화기를 합니다. 식용유 하대를 지나가는 소화기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소화기가 지난해 대학에서 많이 판매가 됩니다. 다음에 자동식 소화 장치라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간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요거 주방 이게 법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한 아파트는 정층의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지만 아주 예전에는 16층 이상 설치한 적, 11층 이상 설치한 적, 6층 이상 설치한 적 여러 번의 법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설치된 층수가 다 다릅니다. 아파트가 언제 건설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내 아파트에 또는 내 집에 설치되어 있다면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내부가 있고 싱크대 내부에 자동식 소화기의 소화약재가 싱크대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센서가 요 주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부 LPG 경우는 상부에 가스 누슬을 탐지하는 센서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스 누슬이 되어서 센서가 탐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닫습니다. 또 주방에 조리를 하면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면 냄비 표면적인 이런 거에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조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주변 온도가 100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가까이는 센서가 작동해서 또 밸브를 자동으로 잠궈줍니다. 밸브를 자동으로 잠그기도 하고 온도가 더 상승해서 14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어서 하재기입니다. 불을 끄버리는 그런 장치가 우리가 자동식 소화 장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말 소화기, 추가식 분말 소화기의 압력계입니다. 압력계. 한국 사진이 좀 이상하잖아요. 압력계인데 이 압력계는 항상 지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 녹색의 지침을 살펴보셔야 되고 물론 적색적으로 조금 넘어가는 것은 다 충전이기 때문에 근데 황색으로 내려오면 압력이 빠졌거나 또는 분말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소화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옛날 아파트 주방이나 또는 음식점의 주방이나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주방에 가면 이런 소화기가 전장에 내다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동 확산 소화 장치라고 합니다. 자동 확산 소화 장치인데 이것도 반드시 압력을 점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천장높이 있으니까 확인 안 하시죠? 사실 대부분의 압력이 다 빠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압력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화기의 주요 설치 기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화기는 각 층별로 모든 층마다 다 설치됩니다. 모든 층마다 우리 집 건물이 3층인데 1층에 소화기 있다고 괜찮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2층, 3층도 공이 다 있어야 돼요. 층마다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행들이 20m마다 한 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화기가 요 구석에 한 개 있다. 그러면 저 건물 끝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몇 미터 되겠습니까? 이 건물 끝에서 요 구석까지 20m 좀 넘어오면 되죠. 안 되겠죠, 그럼? 그럼 소화기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요 소화기, 요 구석에 있는 소화기. 가운데에 갖다 놓으면 모든 어느 지점에서도 소화기까지 걸어서 20m 됩니다, 그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설치 개념이.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가운데 설치할 부득이하게 저기 설치해야 되는 것이라면 또 반대쪽에도 하나 더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운데 설치가 안 하면 가운데 한 개만 설치해야 됩니다. 어떤 실이 있을 때 그 실의 크기가 10평이죠. 33제곱미터. 10평. 10평 이상으로 구획된 실에는 그 구획된 실에도 반드시 또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를 떠났어요. 그리고 소화기를 별도로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당연히 각 세대마다 소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소화기가 사실은 관리가 거의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문을 열어서 관리 소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기도 사실은 어렵고 또 점검을 해도 공동주택의 특성상 열어주지 않은 문을 어떻게 열어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화기 관리 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열어보실 때 가장 초기에 필요한 게 소화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혹시 아파트나 내
관리하는 또는 가게 또는 건물에 소화기가 있다 할 때 그 소화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로 점검을 해보면 주로 무섭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깨끗하게 닦아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실은 그에 대해 소화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이 좀 창고 구석에 처박아놨거나 그런 경우가 흔히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서 건물 입구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누구든지 소화기가 저기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가 저기 있으면 반드시 소화기 표지를 또 설치해서 이렇게 소화기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기를 점검했을 때 주로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되고 제가 설명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는 가합식과 추합식이 있는데 압력기가 있는 소화기는 추합식이고 압력기가 없는 소화기는 아주 예전에 생산된 가합식입니다. 저 가합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없으면서 내부 통 속에 분말만 있고 또 별도로 액화이산탄소 가불치를 조그마한 용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작동시키다고 레버를 탁 당기면 조그마한 배에 있는 액화이산탄소가 분말 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만약에 통이 썩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기 통이 부식이 있으면 뿜하고 폭발해서 터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사망한 사례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가합식 소화기는 법으로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을 거의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위험성이 많은 분들은 점검도 안 될 분들은 실제 사용했을 때 작동되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 다음에 사용을 제한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폐기하고 추합식 압력기가 있는 소화기로 구매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제곱미터로 구입된 거실에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 각 세대에도 소화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없어지겠습니까? 이사갈 때 자기들하고 가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리소에서 이 소화기는 공공재산이라고 이 건물에 구속된 재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내 집에 있는 거니까 이사갈 때 싹 가져가고 다음에 아파트 주방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자동식 소화장치 가입 상태가 불안하다. 특히 그중에서 전원이 들어가 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주방기구 교체 시 소화장치를 덜어내버리고 다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크다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 점검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LPG에서 ALG로 교체하는 경우는 가스누설 탐지 센서가 ALG인 경우는 상부, LPG인 경우는 하부로 가야 되는데 하부에 있던 것을 상부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관리소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주민들과 회의를 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실을 보면 답이 없다고. 그 관리소장님이 사실은 조금 관심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음에 주차장의 소화기, 특히 아파트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의 소화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할 그중에 상태가 조금 불량하면 안 되겠지만은 외관이 조금 나쁜 거라고 이렇게 비치를 해서 주차장 아저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개요. 자,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개요. 자, 화재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열과 연기와 불꽃이 발생합니다. 열과 연기가 연과 불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재 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는 감지기를 열 감지기하고, 그다음에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를 연기 감지기, 불꽃을 감지하는 감지기를 불꽃 감지기 합니다. 그래서 소방용 감지기는 이 세 가지 감지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 자, 요 열 감지기입니다. 열 감지기입니다. 난 나중에 작동을 시켜보겠지만 열 감지기입니다. 자, 요것도 열 감지기입니다. 자, 요거는 연기 감지기죠. 연기 감지기는 연기가 들어가는 이렇게 망이 있습니다. 망을 통해서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망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한 분이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를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이 작동 감지기 테스트를 보면서 자기 혼자 소방 시설 작동 기능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중이었는데 저한테 그날 전화를 한 50분 전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작동을 시켜도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감지기에다가 연기를 하루 종일 갖는 거거든요. 작동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참 그 실타설도 보라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설명을 이것저것 엄청 그랬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어야 점검이 가능합니다. 연기 감기. 그 다음에 열, 연기, 불꽃이 발생하면 이 감지기들이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수신부의 신호를 보내고 수신기에서 배를 울리중을 해가지고 피난을 하게 되거나 그런 소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자동 화재 탐지. 즉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설입니다.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설입니다. 자,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동으로 탐지하는 감지기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 꼭 내 집에, 내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이 감지기가 동작하고 추가하고 기다리는 소리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실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게 모르지 않습니다. 먼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자, 화재가 발생했는데 감지기가 때로는 좀 늦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러면 뭘 사용해서 비상계를 울리게 되죠? 발신기. 수동 발신기. 사람이 먼저 화재를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먼저 화재를 인지하는 경우는 기다리면 안 되죠. 그죠? 빨리 발신기를 눌러서 배를 울려야 합니다. 자, 기다리면 안 되죠. 이렇게 배를 울려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수동 발신입니다. 수동 발신기. 화재를 사람이 인지했을 때 배를 울립니다. 근데 이것들은 간혹 우리가 학생들이나 또는 주전꾼들이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건물에 배를 울리게 하는 그런 사례. 그는 잡아서 우리 신고해야겠습니까? 경찰서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꼭 잡아서 경찰서에 데려다서 혼을 한 번쯤은 물론 구속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범죄죠 사실은. 왜냐하면 특히 대형 건물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동 화재 감지 설비의 구성은 맨 먼저 화재를 수신해서 배를 울리고 또는 소화설비를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기. 자, 수신기 가까운 곳에 있는 갱종을 주갱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갱종을 울린다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갱종입니다. 갱종. 다음에 발신기 세트가 있습니다. 발신기 세트. 수동 발신기 세트가 있고, 자, 수동 발신기 세트에는 누르는 스위치 발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 보면, 내부를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또 벨이 있습니다. 그죠? 지구 갱종, 지구 벨이 발신기한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 갱종이. 그 다음에 상단에 위치 표시등이 있습니다. 위치 표시등. 자, 이 상단의 위치 표시등은 이 발신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시등합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1년 12달 24시간 모두 다 켜져 있어야 되는 발신기 위치 표시등. 그 다음에 용도별로 설치한 대상이 설치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시각 경고, 이거는 청각장애인, 벨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각 경보기가 한 세트로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 경보기 한번 제가 한번 그 다음에 감지기 선을 연결해서 화재 감지기를 쭉 이렇게 굴비 엮었습니다. 두 선에, 감지기 선 두 선에 계속 병렬로 감지기를 설치한다. 여러 개를 설치합니다. 여러 개를. 물론 한 개가 설치된 경우도 있지만 20개, 30개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맨
감지 끝에는 종단 저항이라는 저항을 설치해서 나중에 도통시험이라는